엔비디아가 장중 10% 급락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증시 족집게 톰 리가 미국 증시 조정을 경고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부진한 경제지표의 침체 공포가 다시금 떠오르며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크게 빠지며 나스닥 지수는 3.3%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증시 방향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미국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향후 8주간 S&P 500 지수가 7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9월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등 주요 이벤트 경계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장기 강세 전망은 유지했는데요. 경계감은 갖되 시장이 내리면 주식을 살 준비를 하라는 조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9.5% 급락하며 반도체 투매를 주도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급락을 설명해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위해 엔비디아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들로 하여금 다른 공급사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전환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일종의 갑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건데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그 자체는 이미 지난 6월 보도된 바 있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 또 정식 고소로 넘어가는데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이 우려감을 키웁니다. 지난주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 공격에 19% 급락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CEO가 힌덴버그 리포트에 대한 첫 반박 입장을 내놓은 영향이었는데요. 간밤 고객 및 파트너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리포트 속 내용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0K 공시 지연에 대해서도 4분기 및 2024 회계연도의 실적 내용에 중차대한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유 및 구리 수요의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원자재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원자재를 많이 쓰는 중국의 상품 수요가 올 여름 약화됐다는 건데요.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란 예상입니다. 따라서 브렌트유와 WTI가 각각 5%가량 급락하며 연내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고 대표 정유주인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2%대 밀려났습니다. 또 내년 구리 가격 전망치를 30% 하향 조정했는데 이에 따라 구리 선물 가격이 3% 가까이 하락, 대표 종목인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는 6.6% 내렸습니다. 한편 침체 공포가 재부상하자 침체에도 살아남는 방어적 성격의 업종들이 선방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펩시, 전력 공급업체인 엑셀에너지 등이 리세션 트레이드 속에서 2% 내외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업종 역시 0.14%의 하락으로 하락 섹터 가운데 낙폭이 가장 적었는데요. 부동산 업종은 최근 3개월간 14% 급등하며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켠에는 금리 인하 트레이드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증시 경기 침체 우려감에 휩싸였습니다. ISM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2로 예상치를 밑돌며 5개월 연속 침체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신규 주문이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8월의 기업까지 더해지며 경제 소프트 랜딩의 기대감을 잔뜩 위축시켰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이렇게 두 경제 지표, 시장의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비컷의 가능성이 9%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고용 지표 속에서 금리 인하 강도와 빈도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 X의 차단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X가 브라질 법률을 위반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해 국가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대법관 알렉산드르드 모라에스는 X의 허위 정보와 증오 표현 확산 혐의로 계정 차단하라고 명령했으나 X는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X의 법률 대리인 선임을 명령하며 불이행 시 서비스 차단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브라질 전역에서 X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브라질 방송통신규제기관 아나텔은 스타링크가 X를 차단하지 않으면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면허 취소 시 장비 압수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계 폭스바겐 그룹이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2만 명가량의 인력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중국 전기차 업체 침투에 따른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폭스바겐 사상 최악의 사태로 설명됩니다. 이에 글로벌 3위 기업인 현대차에게 해당 공장 폐쇄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차의 글로벌 확산세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가 중국차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디자인과 성능, 특히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강하고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전해집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먼저 국제유가 소식입니다. WTI가 공급 과잉 우려로 4%대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과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부각되며 금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0.11% 하락한 2,52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역시나 하락합니다. 비트코인 오늘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2%대 낙폭을 보이며 58,00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